리처드 파이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파동과 입자에 이중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이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광자들 역시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 두 개의 슬릿을 두고 요거 빛을 쐈는데, 만약에 빛이 입자였다면 슬릿 뒤편의 판에 점이 찍힐 겁니다. 하지만 판에는 파동의 특징인 간선 무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이 파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 아인슈타인이 나타나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시키면서 빛은 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초당 광자 하나씩 톡톡톡 쏘아봤습니다. 1초에 하나씩 쐈으니까 점이 하나씩 찍혀야 마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밝은 점이 막 찍히더니 최종적으로는 간선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빛은 파동인과 동시에 입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1920년대 중반 무렵 빛뿐만 아니라 전자 또한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과학자 드브로이에 따르면 모든 물질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물질들은 너무나 운동량이 커서 우리 눈에는 파동적 성질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발표됐어요. 지금 이 입자는 실리콘 오일입니다. 같은 액체로 구성된 욕조 위에 오일 방울을 떨어뜨리자 이 오일 방울은 튕겨져 나오며 이동합니다. 방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튕깁니다. 이건 방울과 표면 사이에 아주 얇은 공기층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위로 계속하여 통통 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방울이 표면에 닿을 때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동은 정상파라고 불리는데 위아래로 진동하기만 하는 파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울이 파동에 닿으면 파동은 방울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방울은 주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워크스로 불렀습니다. 이 방울은 마치 당구공드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논문으로 소개된 이 개념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울이 파동을 만들어낸다. 파동이 방울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방울을 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입자가 파동을 만들어내고 파동이 입자에 영향을 주고 입자가 곧 파동이고 파동이 곧 입자인 양자역학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최근에 이걸 연구했던 엠마뉴엘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움직이는 방울들은 슬릿 사이로 움직일 때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입자가 슬릿을 지나가는데 주위에 파동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의 입자가 슬릿을 지나가는데 파동이 보입니다.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슬릿을 지나갑니다. 아래쪽으로 지나가죠. 아래쪽에 입자가 하나 지나갔죠.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에 이 입자가 일으킨 파동이 지나갑니다. 입자가 일으키는 파동들은 슬릿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갑니다. 과거의 실험에서 분명 입자를 하나씩 통통통통통 쐈는데 뒤에 판에 파동의 특성이 간선 무늬가 형성된 것은 이것과 비슷한 이유일지도 모르죠.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들은 벽이 있더라도 그걸 특정 확률로 뚫고 지나갑니다. 이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링 특성은 현대 전자소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응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은 이 워커에게도 나타납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이 방울은 경계가 충분히 얇다면 넘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입자가 터널링 하듯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실험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별거 아닌 방울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양자역학의 기초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컴퓨터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양자역학의 원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입자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려고 현미경을 갖다 대는 그 순간 그 입자는 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 중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보여주죠. 이것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인간은 알아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모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닐스 보어는 이런 세상을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